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프롬 박영숙입니다. AI 종합지 AI넷 박영숙 TV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휴머노리 로봇의 다양한 기술 발전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배용훈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태국에서 왕립 경찰이 있는데 네. 축제에 경찰 로봇을 배치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네. 이게 여러분 송크란 축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도 큰 명절인데 여기에 이제 4월 13일부터 15일 이번 달에 이제 그 축제가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 축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뭐 부처님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손도 닦아주고 그러는데 물을 가지고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로 모든 걸 정화시킨다 하는 그런 축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제 쇼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콘파톰이라는 이제 도시인데 나콘파톰은 안전하다는 거를 한번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로봇을 이제 AI 사이보그 1.0 이름은 좀 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이제 경찰 복장을 다 하고 키도 뭐 그 사람처럼 다 하고 360도 카메라를 다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또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쫙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서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감시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360도 카메라야 무슨 삼각대 같은 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다 그걸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동식 컴퓨터로도 모든 걸 다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드론을 날리는 게 더 사람을 감시하는 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 색출 방법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이지가 않고 그러는데 왜 또 어떤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와서 이게 딱 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리스크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경찰복을 입혀갖고 서 있냐 하는 거는 이 경찰이 한마디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로봇도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의 그 선전에서 그 엔지니어 A가 개발한 PM01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동그랗게 생겨갖고 경찰처럼 다닌 게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데 그거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움직이면서 사람들 다 보고 여러 가지 경찰 업무를 하는데 이건 거의 그런 거 없이 감시만 하는 360도 그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쇼잉을 하는 어떤 좀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인 거지 로봇이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뭐 고급스러운 경찰 기능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네. 우리 길 가다가 고속도로에 그죠 경찰이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처럼 네. 조심하라 그렇죠. 경찰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그 휠을 갖고는 있는데 거기에 그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금속 플랫폼 위에 꼿꼿이 계속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발명품이 이 로보캅처럼 그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아주 초기니까 그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중국 경찰도 거리 순찰하는 용의자 추적하는 이런 로봇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그죠 얘가 이렇게 서서 쫙 보고 있고 얼굴은 새까매요 그죠 얼굴은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 키는 또 일반 경찰보다 커요. 큽니다. 불쑥 커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그 판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찰 로봇도 나왔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리서치 새로운 워크플로우에서 로봇 모빌리티 이런 거를 좀 제어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 나왔다. 엔비디아의 그 로보틱스 리서치 앤드 디벨롭 다이제스트는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이제 엔비디아에서 각종 그 로봇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결국은 로봇이 스스로 모든 그 비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책상이 있구나, 여기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다 알지만 로봇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오브젝트를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서 엔비디아가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삭이고 또 뉴턴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마인드봇도 이 엔비디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제인하고 컴패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충분히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엔비디아의 그 로봇에 대한 모빌리티,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처럼 뭐 판단해야죠. 이거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로봇이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가 많은 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AI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아시모프 로봇의 법칙, 요거 재밌습니다. 여기서. 그 아시죠? 예, 1942년, 우리는 이제 45년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이삭 아시모프가 단편소설 런어라운드에서 로봇의 3원칙을 발표했어요. 1번, 그렇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해를 입는 것을 또 방조해서도 안 된다. 인간이 자기 주인이 맞아 죽는데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 2는 로봇은 제1의 법칙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고 3은 로봇은 제1법칙, 제2법칙에 충돌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내가 아주 그 주인이 돈을 많이 써서 그죠 5억이나 7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지 스스로 몸을 그저 해치거나 뽀개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밀면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1942년인데 요즘에 AI가 발전하여서 이제 AI에 관한 그죠 법칙을 또 하나 네 번째 법칙을 넣자라는 게 로봇이나 AI는 인간을 사칭하여 인간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거 네 번째 법칙을 넣자. 이런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이 딥페이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이게 뭐 제가 한 일도 아닌데 누가 제 얼굴을 가져다가 3D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하거나 또 이상한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딥페이크가 굉장히 요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상대방 후보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로봇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사실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타고나니까 그래서 그 아시모프의 그 1, 2, 3 원칙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그 원칙으로 꼭 만들어야 되고 그게 로봇의 윤리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모든 회사들은 저 아시모프의 3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AI는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고 그러면 스스로 그것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이게 더 들어간 겁니다. 저는 정말 최근에 AI가 정말 많은 순기능도 있지만은 이러한 악한 기능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드시는 모든 그 AI에 종사하는 분이나 로봇을 종사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직접 상호작용 시에는 AI 어떤 AI를 썼는지 먼저 공개해줘야 되고 AI가 생성한 컨텐츠에 명확한 라벨을 해줘서 이거는 무슨 그죠 이 용도로 쓰이는가. 워터마크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만들 때마다 워터마크를 만드는 거죠. AI 식별을 위한 기본
기술 표준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집행을 위한 법적인 툴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AI 이해력 네.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로봇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쭉 좀 한번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수소 발급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 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이제 하는데 그 잠깐 밑으로 내시면은 이름이 이게 코렐로라는데 이게 말처럼 생겼어요. 말 모가지는 없는데 거기 앞을 잡고 말처럼 아주 그 산비탈을 이렇게 쫙 올라가는 정말 뭐 적토마처럼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예, 그거를 좀 만들어서 보이는데 아직은 상용화가 아직 돼 있질 않고 앞으로 이 상용화 될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십시오. 아이고, 어떻습니까? 아주 예. 참 산에 올라가네요. 산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말타기. 지금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만 상용화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이제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그 차는 항상 그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데 예, 그렇죠. 이걸 타면은 뭐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까 부쩍 뛰기도 하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렐로와 이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예. 자, 또 네. 롤링 룸메이트도 있고 뭐 많네요. 삼성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볼리라는 로봇인데 동그랗게 생겼는데 네 그게 아주 비디오도 이렇게 투사하고 스마트 기기도 그게 발견하고 가사 로봇이라고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인드봇처럼 뭐 사람하고 뭐 대화를 잘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또 뭐 그 사일로 파괴자라는 것은 이제 오픈 마인드의 그 AGI하고 디모가 이 사일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그 곡식 창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부서와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소통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를 이제 사일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 이제 그 없애버리는 거예요. 로봇들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는 독자적으로 해서는 로봇 2개, 3개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 간의 그런 것들을 다 소통을 하면서 이쪽에서 뭐 예를 들면 물건을 던져주면 여기서 받는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로봇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 세상에 그죠 가져와서 네, 세상을 네. 바꿔요. 아까 이제 수술 뭐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미 육군에서 그죠 차세대 AI 뭐 이런 게 해서 또 로봇을 사용하기도 이제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전쟁에 로봇을 사용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전투 로봇까지는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시작하는 모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장의 손가락 이런 것도 있네, 그죠? 어린 시절에 줄자 푸는 놀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과일을 조심스럽게 네. 다루는 그런. 이 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 된 것들은 이제 빳빳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삐죽 나오는데 그 줄자를 2개를 가지고 이제 과일을 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 미끄러우니까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좀 그 보완을 필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죠? 네, 완벽하지 많이 않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안드로이드. 네, 이거는 네,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클론 로보틱스 폴란드에 있는 거 그래서 근육인데 근육을 가지고 골격을 가지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신체의 그 성분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로봇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전기 자극으로 해서 인공 근육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걸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줄에 매달려 있어서 네, 일단 네. 행동하는 것만 일단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초보 수준인데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딱딱한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소프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인공 근육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뼈 이거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다운 손가락도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그래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폴란드에서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다양한 로봇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번 주는 또 요거는 뭡니까? 얘가 로봇 럼블. 네, 이것도 뭐 그 로봇 럼블이어서 유니트리가 항상 유니트리가 지원이 여러 가지 행동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복싱이네, 그죠? 복싱입니다. 복싱을 좀 하는데 그 이제 실제 사람하고 복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복싱도 피하고 그러는데 가장 또 기초적인 모습을 했는데 하여튼 유니티리는 계속해서 이런 그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금 태국에서 그죠? 로봇캅처럼 경찰을 만들어서 행사장에 딱 세워놨다 이런 이야기 그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얘는 또 로봇 복싱 경기에 나오는 네. 로봇이라든가 아주 해부학적으로 머슬을 잘 그죠 만들어 놓은 이런 로봇. 아까 달리는 로봇도 있었어요, 그죠? 그 저기 말처럼 그죠 발굽 4개를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로봇 등등 이렇게 많은 로봇, 새로운 로봇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배혜원 대표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AI넷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